어르신은 막무가내로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랑이 하며 시간 끌 시간에 후딱 해드리자 싶어서 눈 딱 감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르신 이번만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다시 힘을 주고 드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르신, 여기 쓰레기 든 거 맞아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요? 무슨 돌덩이가 들었나? 좀 버려줘요. 이거 일반 쓰레기 맞아요? 아무래도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버려요. 어르신은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치매 어르신인 것 같았어요.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에 오만 물건을 다 때려넣고 그냥 버려달라고 하면 그만인가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그 쓰레기 봉투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끌리더라고요. 저도 성질이 나니까 쓰레기 봉투를 거칠게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쏟아져 나온 물건이 다름 아닌 금괴들인 거예요. 죄다 반짝반짝했던 게 유독 기억에 남아요. 저는 결국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금괴와 각종 물건, 포장을 뜯지도 않은 햄버거 등이 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르신에게 여쭤봤어요. 어르신,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쓰레기 아닌 것 같은데요? 가지고 가요, 얼른.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금괴가 들었다니까요? 이거 버리면 큰일 나요, 어르신. 솔직히 못된 마음 먹은 사람이 왔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이거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신 버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난 필요 없으니 가져가요. 어르신, 저한테 주지 마시고 어르신이 지키셔야 해요. 남한테 줄 생각하지 마시고 금고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두시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이 귀한 걸 왜 다른 물건이랑 음식들이랑 섞어 놓으셨어요? 이러면 진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수도 있다고요. 햄버거는 딱 봐도 상했구만. 이건 얼른 버리세요. 그거는 손주가 좋아하는 거. 네? 그걸 먹지도 못하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은 한참 동안 울다가 옆에서 다독이는 저를 갑자기 뚫어져서 쳐다보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기억이 나신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어르신이 뭔가 익숙한 게 마음이 찡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갑자기 입을 열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순아. 어르신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미순이, 우리 착한 미순이. 저 아세요? 나야, 엄마. 그분을 골똘히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어머니, 저에게는 시어머니였던 분이셨습니다. 20년 만에 만나 얼굴도 많이 변해 못 알아볼 뻔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촉촉한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봤고 저는 울면서 그동안의 근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어머님 맞아요? 그래, 나야. 꼴이 이게 뭐예요? 대체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왜 제 연락도 안 받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무사히 잘 지낸다는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면목이 없었잖아. 아들 손주 전부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는데 먹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냈어. 내가 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게 왜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봉투 안에 햄버거랑 음식들 잔뜩 모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오던 길이었으니까 나 때문이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마음의 짐을 아직도 안고 계셨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 너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연락을 끊으셨던 거예요? 꼴은 이게 뭐예요? 어머님 예전 얼굴이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왜 이렇게 야이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들이랑 손주 그렇게 들고 나서 병이 생겼나? 어느 날 쓰러져서 실려갔더니 암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했으면 분명히 간병한다고 나섰을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어떻게 시켜? 당연히 제가 간병을 해야죠. 가족인데 제가 해야죠.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제는 힘든 것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했지. 하지만 저 잘 살지 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너가 착해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암은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어떠신데요? 수술을 잘 받아서 그때 잘 치료했어. 다행이네요. 알았더라면 제가 같이 있어드리는 거였는데 이 동네에는 언제부터 살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 손주 다 잃고 수술까지 앞마당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구나. 요즘 자꾸 뭐만 하면 잊어버렸어. 아들 살던 곳은 잊지 않으려고 무작정 여기 왔어.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자꾸 눈에 밟혀서 알아봤더니 네 소식이 들려있지. 배달일 하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구나. 언젠가 마주칠 수 있겠지 싶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바라는 너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오더라. 전해줄 게 있었는데 전해주지도 못하고. 제 전화번호는 잊어버리셨어요? 연락을 하시지. 계속 배달만 시키면 우연히 마주치질 않으셨어요? 일부러 지워버렸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기억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오늘 떡하니 네가 여기 왔지 뭐니. 너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네. 여전히 곱고 예쁘네. 저도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 금괴들은 다 뭐예요? 20년 전에 내가 약속했잖니. 우리 딸 같은 며느리 내가 그만도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언젠간 내가 금 100돈을 해가지고 갖다 바치겠다고. 그 약속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 그렇게 끝났잖니. 너를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로 돈만 생기면 금을 사모한다. 설에게 줍고 남을 팔아 번 돈으로 죄다 금만 샀어. 언젠가 너 만나면 주려고.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너한테 남기고 싶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금만 사모시면 어떡해요.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내가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해. 샀는데 또 까먹으면 또 같은 걸 사고, 또 뒤돌아서면 까먹어서 또 사고. 그렇게 모은 게 이만큼이야. 그래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제가 재혼이라 됐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새 남자 만나서 어머님 아들 있고 잘 살고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럼 좋지. 새로운 인생 사는 건데 축하해 줘야지. 내가 바라는 것도 그거야. 어머니는 진짜 왜 그렇게 사셨어요? 바보같이 금만 모으고 정작 본인은 허름하고 초라하게 사셨으면서. 미안하다.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혹시나 시골에 가면 계실까봐 그 동네에 몇 달씩 머무르면서 어머님만 찾은 적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하냐고요. 저한테는 엄마 그 이상이었던 분인데 가뜩이나 가족이 사라져서 슬픈데 어머니까지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다고요. 그런 말 마라. 연이 끊어졌으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지. 그런 분이 며느리 사는 동네 근처에 자리 잡고 배달만 주구장창 시키냐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며느리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해서. 어머님 기억나세요? 제가 시집 온 날 제 손 꼭 붙잡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저한테 언젠가 꼭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때까지 꼭 붙어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이 늙은이가 계속 곁에 있어봤자 방해만 되지. 너한테 줄 거라도 남겨야 내가 편히 갈 것 같아서 그래. 가긴 어딜 가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오래 살아 뭐하겠어.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라도 만났으니 같이 사셔야죠. 그리고 아무도 이겨내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할 게 없어요. 노인네 뒤치다거리 하면서 사람 못 하려고. 이제 널 봤으니 여한이 없다. 저거 가지고 돌아가서 번듯하게 살아.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고 싶은 집에 살아. 시어머니는 제 손에 쓰레기 봉투를 쥐어주시며 얼른 나가라고 손짓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아들과 손주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본인 탓이라 생각하며 암투병도 혼자 견뎌내신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남았으면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할 때까지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셨을까요? 자꾸 잃어가는 기억을 붙잡고 싶어서 얼마나 있으셨을지 눈에 훤히 보여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상상이 되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 그때 시골길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모두 멀쩡히 살았을 텐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들킬까봐 애써 감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너무 힘든 마음에 저도 탓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탓해봤자 나아지는 건 없었지만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어찌되었건 일어날 일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때는 시어머니와 저 모두 만날 때마다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20년의 세월을 각자 홀로 감내하며 가까스로 지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눈물의 지혜를 하게 된 후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저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신경이 쓰였던 저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어머님이 주신 금이요, 저는 그냥 못 받아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어머님 모시면서 사는 걸 조건으로 받을게요. 무슨 소리야, 그냥 받으라니까. 저만 행복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이 20년 동안 제 생각하며 살아오신 만큼 저도 어머님 걱정하며 살았어요. 이제서야 겨우 만나게 됐는데 떨어져 사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싫어.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대로 쭉 살래. 그럼 이렇게 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금들이랑 제가 여태껏 모은 돈 합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요. 방 2개 있는 곳으로요. 거기서 같이 살면서 따로 사는 느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어때요? 됐어. 필요 없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어머니 때문인 줄 아세요?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저는 매일 여기까지 와서 어머니 보살펴야 하는데 그런 고생이 어딨어요.
차라리 같이 살면서 보살피는 게 저로서는 훨씬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사셨다가는 없던 병도 생겨요. 보아하니 끼니도 좀 대충 때우시는 것 같은데 속에서 얼마나 골마 있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 좀 따라가세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여기 담당 복지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저 배달 일한다는 소식 듣고 매일 배달만 시켜 드셨다면서요. 어머님도 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시키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먹지도 않는 배달 주구장창 시키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태껏 모은 금괴들을 팔아 현금화시킨 후 부동산을 돌리며 저희들이 적당히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았고 결국에 괜찮은 투룸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궁궐 같은 곳이었어요. 부엌도 분리되어 있고 침실도 분리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음식을 할 때마다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전부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쾌적하게 사실 수 있도록 방을 쾌적하게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방치만 하셨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병원에 가는 걸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자주 건망증이 생길 뿐이지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미안하셨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약간 고상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남 앞에서 취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치료할 건 치료해야 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고집을 부려 겨우 병원에 모시고 갔네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니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더 신뢰가 생겨 주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그 외에 다양한 노력들을 하며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치매에는 고스톱이 좋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저녁마다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도 하고 행복했던 기억도 나누니 좋더라고요. 여태껏 그 기억을 꺼내면 아프다는 이유로 늘 숨겨놓기 바빴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 그 기억조차 추억이 되는 걸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나 봅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저희 결혼하는 날 어머님이 자꾸 사진을 찍을 때마다 눈을 감으셔서 몇 번이나 다시 찍었잖아요. 반짝거리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럼 어떡하냐. 애아빠가 그 사진 보면 진짜 많이 웃었는데 걔가 원래 웃음이 많긴 했지. 시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예전 남편의 얼굴이 짙어지더라고요. 남들은 저에게 남편이 없는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통해 얻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살면서 저는 더 사람답게 살게 된 것 같아요. 한 끼를 먹더라도 시어머니랑 함께 먹는 거니까 더 건강하게 먹게 되고 주말이 되어도 시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바람 쐬러 다니다 보니 마음이 더 안정되더라고요. 밖에 둘이 다니면 다들 모녀 사이인 줄 알아요. 그럴 때마다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엄마 같은 분이시니까요. 시어머니 또한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점점 호전되셨습니다. 일단 배달 음식을 끊고 건강식을 드시면서 당 수치가 좋아지셨고 치매도 점차 나으셨어요.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셨는데 저와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십니다. 요새는 뭣도 부리며 혼자 잘 돌아다니셔서 동네에서 저희 어머님을 모르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20년 만에 봤을 때 삐뚤빼뚤하게 머스마처럼 잘라져 있던 머리도 어느새 길러 예쁜 단발머리가 되셨습니다. 모자를 쓰니까 참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저희는 서로의 인생을 살린 셈이었네요. 시어머니를 만난 이후로 제 삶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배달 일을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다른 직업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네요. 사람과 부대끼며 사는 게 저에게는 잘 맞나 봐요. 앞으로도 저는 시어머니와 맞춰가며 행복하게 살아볼 계획이에요. 물론 앞으로 어머님이 아프시게 되면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태껏 받은 것들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보필할 생각이에요. 어쩌면 하늘에서 남편과 아들이 저에게 평생 동반자를 만나라고 이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탓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생이 멋대로 풀리면 그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인생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다시 찾아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건강 하나만 잘 챙기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최대한 길게 제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유독 날씨가 화창하네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나들이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